디지털 경제에서 IT 인프라의 목적은 비즈니스를 애자일하면서 스케일러블하게, 그러면서도 가성비 좋게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용자들이 편하고 빠르게 앱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앱 사용자 경험이 바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본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염두에 뒀던 거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고객한테 앱 딜리버리를 우리가 잘 해드린다, 진보된 앱 딜리버리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앱 환경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막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예전에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원래 원본 앱이 있고, 제가 이 서비스를 유럽에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아프리카, 남미에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개는 어떻게 했냐면, 글로벌 CDN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상태에서 정적 콘텐츠라고 하죠. 그게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운로드를 빨리 해주는 그런 것들은 글로벌 CDN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그 각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런 콘텐츠는 굉장히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팝에다가 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생각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걸 해주는 업체들이 CDN 업체죠. 그래서 대신에 원래 앱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동적 콘텐츠 자체는 저 앱, 서울에 있는 앱에 가서 받아왔어야 되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가 변화하는 거라든지 어떤 실시간으로 변경된 어떤 여기서 동적 콘텐츠를 아까 뭐 정적 콘텐츠 넷플릭스 하니까 딱 이해가 됐거든요. 네. 동적 콘텐츠를 좀 그런 식으로 좀 뭐 비유한다면 뭐가 동적 콘텐츠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만약에 뭐 우버 같은 거요. 그런 거 만약에 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만약에 위치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자의 뭐 마일리지 정보라든지 그 사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CDN 업체 쪽에 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기도 보안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기, 그렇죠. 그 정보 자꾸 변화하니까. 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보통 이제 오리진 서버에 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오리진 서버를 여러 군데 배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마다 저 사용자들이 그 동적 콘텐츠를 받아오기 위해서 오리진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앱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모던 앱 환경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더 심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느냐.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엣지 컴퓨팅이 사실은 일부 대기업이나 콘텐츠 사업자들은 쓰지만 일반 기업이 쓰기가 어려운 게, 엣지 컴퓨팅을 하려면은 이 엣지 컴퓨팅하는 프로세스를 사용자 가까이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앱스택이라는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24개 이상의 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팝을 우리 고객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처럼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그래서 앱을 서울에다 만들었을 때 그 앱이 서울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에 있는 F5 팝을 내 데이터 센터처럼 이용해서 내 앱이 동시에 거기 다 설치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에도 설치가 되고 남미에도 설치가 되고 유럽에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앱이. 제가 서울에 뭘 변경할 때마다 저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저 기술은 뭘로 구현하느냐? 쿠버네티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 이제 앱이 동시에 이렇게 배포되듯이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적 콘텐츠는 원래 CDN 사업자한테 받아왔었고요. 그 지역의 사업자들이 동적 콘텐츠를 받기 위해서도 서울에 있는 오리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앱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앱의 성능이나 사용자 경험이 향상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 세계의 티어 1 사업자들과의 이제 사설망이라든지 또 그들의 망을 또 이용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팝들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아시아에만 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팝을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어떤 서비스를 하신다든지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단순히 저희 망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혹은 주요 사스 솔루션 사업자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아니면 세일즈포스, 아니면은 뭐 AWS, 애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들과 저희가 굉장히 큰 대역폭의 전용선들을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오피스 365를 인터넷을 거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시큐어하게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한국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두 가지 서비스 모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저널 엣지라 그래가지고 리저널 엣지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이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한국에는 팝이 없으니까 그 서비스가 안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리저널 엣지를 이용한 서비스는 지금 한국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느냐 이 서비스를?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저희가 설정 방식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CE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CE 방식은 커스터머 엣지 이제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고객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고객의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VM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 서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CE가 배포가 되고 나면은 이 CE들을 통해서 가상의 연결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건 굉장히 저희가 그러면서도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사스 콘솔에서 이제 다 해주고 서비스는 동일하게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앱 배포 같은 것이 글로벌 망을 통해서 쫙 배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서비스를 쓰는데 미국에다가 내 앱을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팝들을 선택해서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탁 하고 하면은 미국에 앱이 배포되는데 만약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내가 서울과 부산과 대전에 그 CE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놓으면 내가 딱딱딱 메뉴로 선택하면은 내 앱이 서울과 부산과 그 대구에 동시에 그 CE라는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배포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서비스를 한국 내에서도 CE라는 설치 방법을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하는 것은 보통 한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굉장히 솔루션을 만들고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해도 뭐 한번 설정을 하고 만드는데 뭐 회의 한 10번 해야 되고 구축하는데 뭐 한 3개월 걸리고 모니터링 하는데 한 2달 걸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는 다 그랬거든요. 네. 프로젝트 하나만 1년 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 단계부터 해서.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스가 아니죠? 예, 사스가 아닐 뿐더러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결론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들은 쉬워야 된다. 쉽고 간편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도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들입니다. 저희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일단 내가 서비스할 네임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버네티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F5 KR 데모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이름을 준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면 저렇게 네임스페이스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앱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 앱이라는 메뉴를 누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F5 팝에. 그러면 KR 데모 버추얼 쿠버네티스라고 제가 이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버추얼 사이트는 내가 어디에다가 이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거냐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예로 든 거는 전 세계에 있는 F5 팝에다 하겠다. 그러면은 저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저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스크립션에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F5 팝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하고 그냥 클릭만 하면 알아서 제가 이제부터 만들어서 올리는 컨테이너 앱은 전 세계에 있는 F5 팝에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 버추얼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쿠버네티스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저기다가 앱을 올리면 되겠죠. 제가 서비스할 앱을 한번 이제 올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저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요. CPU 사용량이 어떤지,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밑에 사이트가 바로 F5의 글로벌 팝입니다. 암스테르담도 있고요, 뭐 파리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고요, 시드니도 있고, 도쿄도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 내가 이제 앱을 만들 때마다 저기에 다 설치할 수도 있고 일부에만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워크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 먼저 테스트라고 하고요. 데모 워크로드라고 제가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 타입은 이제 심플 서비스, 저거는 그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는 일단 서비스라는 이제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떤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거냐. 그러면 제가 add 아이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설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컨테이너 이름을 제가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지 그 경로를 밑에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거를 UI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쿠버네티스 CLI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쿠버네티스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쿠버네티스 CLI로 관리하시는 거랑 동일하게 CLI 형태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업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컨테이너 이름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을 제가 옥션 프론트엔드라고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지 경로를 주고 나면요. 아마 쿠버네티스 많이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add 아이템 하면은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디플로이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이제 모든 팝에 디플로이 하고, 그 다음에 요 메뉴가 이제 아까 한번 첫 번째 데모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요 앱은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가 배포를 할 거다. 그러면은 저희 이 분산 클라우드가 거기 메인 DNS 서버가 되면서 그 도메인을 알아서 이제 인터넷에 다 이제 애드버타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 물론 저 도메인은 제가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옥션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입니다만 프론트엔드라고 이제 제가 한번 도메인 명을 frontend.demo.com 뭐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 형태를 아까 내부 간에 접속할 때는 제가 그냥 HTTP 형태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외부의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외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HTTPS로 하고 싶은데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인증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 메뉴 중에 HTTPS with Automatic Certificate라고 있습니다. 저걸 하시면은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이제 일반 PC에서 그 인식이 되는 인증서가 만들어져서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포트로 서비스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저게 이제 쿠버네티스로 치면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그 서비스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다 되고 나면은 제가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제 설정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F5 글로벌 팝에 저 앱이 이렇게 순식간에 다 배포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리에도 들어갔고 뭐 암스테르담에도 들어갔고 싱가포르에도 들어갔고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 세계 팝에 배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사용자는 저희 싱가포르 팝에 가서 접속을 할 거고요. 미국에 있는 사용자는 미국 팝에 가서 접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약에 미국에 있는 팝이 만약에 장애가 난다, 그럼 두 번째로 가까운 곳으로 자동으로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명을 제가 눌러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눌렀을 때는 그냥 간단한 그냥 웹페이지만 나오지만 웹페이지만 나오고 끝나지만 사실은 이 백단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네네.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서비스가 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세상이 점점 이제 앱 경제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단순하게 지금은 우리가 컨텐츠만 이제 CDN으로 해서 빨리빨리 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앱 경제에서는 얼마나 이게 애자일하게 내가 앱을 UX 관점에서 쉽게 네.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나중에 경쟁력의 바로미터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도 많이 얘기합니다. 꼭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AI나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 클라우드에서 쓰면서 거기에 사용자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것들을 얼마나 앱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반영하느냐가 기업의 매출하고 이제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앱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 F5 디스크 클라우드의 앱스택 같은 서비스가 이제 더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엣지 서비스나 엣지 컴퓨팅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겠네요. 맞습니다. IoT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게 난 IoT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용을 그렇죠. 내가 다 만들어서 네네네. 엣지 컴퓨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정말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쉽게 그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서비스화 시킬 수가 있겠네요. 큰 자본력이 맞습니다. 없더라도. 맞습니다. 그죠?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높이면서요.